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의 탈북이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확연하게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초반에는 그래도 좀 있다가 그 탈북 어부 북송 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네,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네. 거의 뭐 작년에는 들어온 사람이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도 아닙니다. 네, 한 자리 숫자입니까? 예, 3명, 한 예, 명.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북한 식당이 있었는데, 내 네. 고향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종업원이 5명이 있다가,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제일 먼저 한국 출입하던 교민. 남자분하고 이제 사기해서 탈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탈북을 하니까 북한에서 조사가 나온다니까 3명이 두려워서 또 탈북해서 그 식당 5명이 다 탈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온 게 다 이번 정권 5월 달에 들어온 거죠. 네네. 5월부터 시작해서 예, 8월에 마지막 까지 3명까지 들어온 거죠. 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탈북의 물꼬가 튀었는데 북한에 이 해외 나가 있는 북한 주민도 아마 이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탈북이 좀 쉬울 거라 그래 판단을 한 것 같죠. 네네. 그 대사관으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 대사관으로. 예. 그래서 이 탈북을 보면서 김 박사님이 좀 느끼신 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사실 문 정권이 문 정권 전에 박근혜 네. 대통령 정권 때 탈북민들이 그런 대로 많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해상 탈북, 이제 국경연선으로 탈북하던 예전에 그 탈북 루트가 다 막히고 하니까 해상으로 탈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으로 탈북을 예. 했다. 예. 근데 해상으로 탈북하기 시작했는데 예.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해상 탈북을 김정은이 지시하에 해상 탈북을 예, 긴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또 그 해상 탈북 과정에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막혔습니다. 탈북자 루트가 막혔습니다. 근데 해상 탈북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탈북 어민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탈북 어민 사건 사실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자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려보냈다. 예, 돌려보냈고 또 그리고 우리 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때 같이 터졌고 이런저러한 사건들 때문에 또 그리고 김정은이가 안 되겠다. 이거 국경연선 두만강, 압록강 이 루트로 차단하니까 또 해상으로 몰려드는구나. 그래가지고 해상도 다 차단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종업원 5명이 탈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미 북한 정권도 붕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탈북 행렬이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실 초창기 탈북이라는 거는 그때 90년대 후반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바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탈북 행렬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90년대 후반에 탈북한 그 계기는 다 경제적인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한 그런 행렬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 충성심, 세뇌 교육을 정말 너무 잘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당에 대한 충성심,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이런 식량 사정과 또 이런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그런 계기로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탈북한 사람들은 목적이 대한민국에 오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단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이라도 가서 장사하든지 또 중국에 가서 먹을 걸 좀 얻어오겠다 하여튼 이런 목적의 취지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시장 경제가 조금씩 열기 시작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을 한 달에 3번 정도밖에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충성심으로서 일해서 그런 김일성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 해가지고 오직 공동체, 협동체 이런 데에 망라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시장을 그렇게 활성화시키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그런 어떤 체제의 틀 안에서 북한 정권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도 이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이런 탈북 행렬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아사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탈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0년대부터는 정부에서 안 되겠다. 조금씩 시장을 열어주자. 이래서 시장세를 받으면서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그때 탈북한 사람들은 시장 맛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탈북하면서 또 먼저 90년대 후반에 탈북한 가족들이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그 가족들이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소식을 듣고 조금씩 돈맛을 들었다는 거죠. 그때 탈북한 사람들이 시장 탈북인들이고 또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또 탈북 그 후반 이후부터 탈북한 사람들은 MZ 시대라 해가지고 베이비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탈북 행렬이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해 오다가 또 2015년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어떤 세대들인가 하면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은 다 갖고 그런 인식보다도 당에 충성한다 이런 인식도 아니고 오직 돈의 맛을 들이고 미래지향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탈북하다 보니까 그때는 다 MZ시대가 탈북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탈북 행렬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이런 탈북 행렬에 대한 그 단속이 더 강화됐고 인식 얼굴 인식을 만들어 놓고 또 국경 경비대 이런 데는 다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또 이런 다양한 탈북 행위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많이 취해져 있다 보니까 그 해상 탈북을 시작했는데 해상 탈북 문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이런 대형적인 사고들이 터지면서 그 해상 탈북도 막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8년도부터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들어올 수 없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유경식당 종업원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종업원들도 5명이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유경식당의 종업원들이 탈북한 게 뭐 가기 싫었는데 네. 자기가 뭐 따라 나왔니 이런 네. 논란들이 벌어지고 저 윤미향이 남편 김삼식이가 뭐 민변. 그런 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가 그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유경식당을 바라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부터도요. 네. 아니 오기 싫으면 오지 말지.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또 이상한 은행을 하면서 마치 거기 뭐 매니저라는 사람하고 그 일부 탈북 여성들이 자기가 오기 싫은데 완 것처럼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뭐 그래야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편한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한국이 북한의 탈북민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야 되겠지만 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뭐 MZ 세대라고 해서 한국만 북한만 탈북해서 뭐 한국만 가면 행복이 보장되고 이 안에도 보면 뭐 지금 이 혼자 사는 불행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 청춘들도 이 뭡니까 2030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25만 명이 넘는 나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이 체제가 또 불만이다 해서 다시 또 넘어가는 일도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탈북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오래된 탈북 세대들은 어쨌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또 이 지금 뭐 반공의식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무장이 돼 있는데 요 근래 세대를 보면서 그런 우려가 좀 돼요. 그런 거는 안 느꼈습니까? 예, 우려는 좀 있습니다. 또 네. 탈북민들도 예전의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 세대들도 탈북하는 사람들 가정에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처럼 오기를 정말 좀 잘못했다 이래서 다시 재입국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사실 뭐 예전부터 탈북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다 그겁니다. 초창기 저희들이 탈북할 때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좀 최악이지 않습니까? 네.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는 정말 가족이 눈 보는 앞에서 다 굶어 죽고 또 그 전염병이 그때도 막 터져가지고 전염병에 경제적인 곤란에 식량난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아사자가 발생하고 죽었으니까 그런 데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난 겁니다. 삶의 그 어떤 그런 걸 추구해서 네.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대들은 사실 뭐 그때처럼 그 북한에서 생활할 때처럼 뭐 충성심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처럼 자기 어떤 미래의 그 북한 사회가 이제는 뭐 외부 언론들도 많이 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드라마도 보고 또 한국 뭐 드라마요, 뭐 외국 드라마도 이렇게 보고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자유민주 체제의 어떤 그 맛을 본 사람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때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이라도 가서 먹고 살자 이런 의미로 왔는데 지금 세대들은 솔직히 이제 한국을 목적으로 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런 위험이라든가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조금 마음이 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건 이번에 그 탈북한 그 여종업원들 문제를 보면요. 자, 이들이 만약에 끝에 남은 3명은 이제 상당히 위협을 느꼈던 걸로 보는데, 예, 김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이들이 순차적으로 탈북하는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뭐 부모님들과 함께 그래도 20대까지는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또 어떻게 그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그럼 그런데 여기 종업원들의 네. 북한 사회에서 신분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북한 종업원들이 신분은 사실 북한 식당, 해외의 북한 식당에 나오는 그런 종업원들이 신분은 여느 일반 사람들 가족이 아닙니다. 다 상류층. 그래도 부모들이 어느 정도 그 북한 사회에서 상류층, 간부, 말하자면 그 간부집 자식들. 예,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 이런 토대라든가 성분이라든가 또 그리고 부모들이 지기가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단계. 그래서 어쨌든 밖에 식당에 가서 일해도 네. 북한을 배신하지 않고 또 도망도 안 갈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사람을 북한의 식당에 보내지 않습니까? 예, 보냅니다. 또 그 그리고 안에서 또 서로 또 감시도 또 대단하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감시는 이루 말할 데 없이 감시하는 거고 호상 감시입니다. 북한 사회는. 그리고 여기 북한 종업원들이 나오기 전에 물론 가족 환경도 거기에서 상류층인 가족들이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나오기 전에 학원은 다녀야 됩니다. 학원이라는 건 뭐냐면 해외 나갈 때 자유 바람이 들지 않도록 내가 철저히 무장한다라는 예, 그런 교육을 3개월이면 3개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에도 말려들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내가 정말 당과 수령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학원을 다니면서 이 사상 무장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처음에 탈북한 사람이 보면 거기에 이제 타슈켄트에 유학 간 네. 너가기 대학생, 네? 그쪽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네. 나이는 좀 있지만 대학생인 사람과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뭐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눈이 맞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의 식당에서 그렇게 눈이 맞았으면 옆에서 보고도 하고 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 교제를 해왔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그 탈북한 최초의 여성분은 나이가 20대 초반이래요. 다 북한 종업원 식당 저 직원들은 거의 보면 20대 초반입니다. 예, 20대 초반이요. 예, 예. 10대 후반에 나와서 뭐 18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런데 그 면접을 봐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18살 빠르면 18세, 19세부터 시작해서 한 20대 중반까지 거의 보면 이 일을 합니다. 근데 타시켄트의 한국 식당이라면 현지 사람들은 거의 안 갈 거고 주로 한국의 교민들이나 한국에서 거기 간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긴 가지만 또 한국 사람만 간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이든 러시아든 그 중국이든 해외 캄보디아에도 북한 식당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그 한국 분들이 많이 가긴 가지만 거기에 한 30-40%는 해당 그 지역에 본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코로나 2년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도 받는 상황에서 이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북한의 해외 식당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예, 운영이 되고 또 이제처럼 유경식당 같은 거는 다 전체가 탈북하다 보니까 그거는 다 폐쇄됐고 그다음에 북경에도 좀 이렇게 외화벌이 북한의 목적은 종업원들을 해외 파견할 때는 외화벌이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외화벌이를 상납하지 않을 때는 또 자기 북한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저 수익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그 식당을 폐기시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예. 여종업원 다섯 말고 네. 식당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 담당 뭐 매니저나 사장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종업만 당연히 그래놓고 있어야죠. 운영이 예.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 비용도 하고 네. 또 수입도 챙기고 정리해서 보내고 네. 하는 그런 총괄이 하나 있었을 거라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중국에서 그 북한 식당 운영하는 거 보면 대체로 중국 종업원 그 식당에는 종업원들이 한 20명, 15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처럼 그 예를 들어서 북한 유경식당 같은 거는 종업원도 북한 사람이고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이제처럼 좀 인원수가 많은 데는 북한 사람이 지배를 합니다. 예, 직접 파견이 돼서 북한 사람이 지배를 하고 이제처럼 그 20대 초반 종업원들을 직원으로 사용하고 있긴 있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5명은 인원이 소규모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식당이죠. 예, 작은 식당이고 인원도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인 뭐 이런 사람이 드물입니다. 없고 현지 대사관 보위부 요원이 그 식당을 관리하는 걸로 예,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우즈베크 같으니까 현지 북한 대사관이 수도 타시켄트에 예,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왠지에 나가 있는 대사관의 보위부 출신이 예, 그 식당을 그렇습니다.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명이 탈북했을 때 알았을 건데 매일 인원 점검을 할 건데 어떻게 그게 또 유지가 됐을까요? 이게 4명인 상태에서. 기회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는 또 뭐 종업원뿐만 아니라 또 외화벌이로 뭐 리비아든 어떤 다른 나라에 나가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 다 일체 차단을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예, 못 들어오게. 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종업원들은 기회가 좋은 거죠. 이제처럼 그 해당 그 대사관 직원들이 이 식당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 명이 5월 달에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단 탈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 보위부 요원이 이 나머지 4명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예,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뭐 일단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감시는 많이 했죠. 근데 북한에 만약에 네, 곧바로 보고해서 한 명이 날랐습니다. 네, 실종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럼 4명이 있다면 네, 북한 입장에서 어지간하면 다 그러면 폐쇄하고 다 들어오게 하라든지 본국에서 조사가 나온다든지 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러지도 않고 또 4명이서 식당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 스토리상에. 제가 네. 그거 어느 정도 뭐 제 추측인데 저도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알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그렇겠죠. 예, 어떻게 됐냐면 근무를 하다가 그걸 관리하는 북한 요원이 있었지만 한 명이 일단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분을 그 왜 북한 당국에 보고를 안 했냐면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안 했을 것 같죠.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고를 했으면 곧바로면 조치가 떨어졌을 조치가 건데 떨어지죠. 한 명이 사라졌는데도 보고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끌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더 나아가는 사태가 네.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보고를 안 했냐면 북한 보위부 요원이라 할지라도 예.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물론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더 악독하게 취급을 합니다. 처벌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취급이 무서워가지고 일단 한 명이 나갔으니까 찾아보거나 뭐 어쨌든 예, 찾아보겠다 예. 이런 취지로 조용히 있은 겁니다. 끝에 있구나 계속. 예, 마음은 다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겁이 나겠죠. 예, 앞으로 두려웁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전부 소환 당해야겠다. 그렇죠. 소환당해서 자기네들도 예. 뭐 어떻게 뭐 정치범 가던 어쨌든 큰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던 찰나에 한 명이 마저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이 종업원 3명은 더 불안한 겁니다. 이제 우리 선의는 저 도망간 둘이하고 한 패거리로 순차적으로 그렇죠.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예, 예. 될 거니까. 도망은 안 갔지만 설마 잡히면 나머지 3명이도 아주 그저 도망간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취급을 당하니까 받으니까. 이래도 안 되겠다. 우리까지 가자. 그래서 이래서 예. 탈북한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한 명이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나머지 한 명이 또 도망가니까 그때부터 보위부가 급파되어서 지금 조사를 이렇게 벌이는 시작하게 됐죠. 시작할 것이 이제 예고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 예. 피해버린 3명 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북한의 우즈벡 타슈켄트 내 고향 식당의 탈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